논쟁에 오신 것은 환영합니다. 국민 세금 수천억 원이 들어갈지도 모르는 해외 사업. 만약 부패했다는 그런 의혹이 있다면 당장 중단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 결정 뒤에 다른 정치적 계산이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네, 오늘 저희가 다룰 주제가 바로 그겁니다.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중단을 지시한 필리핀 차관 지원 사업, 이걸 둘러싼 논란이 아주 뜨거운데요. 그 핵심을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한쪽에서는 예산 낭비나 부패 가능성을 미리 막았다, 대통령의 결단이다 이렇게 보지만 다른 쪽에서는 이거 혹시 특정 정치인 찍어내려는 거 아니냐, 표적 수사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논쟁의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이번 필리핀 차관 사업 중단 조치, 이게 과연 국가 재정을 지키기 위한 정당하고 필요한 예방 조치였을까? 아니면 반대파 정치인을 공격하기 위한 정치적 공세였을까? 이 논쟁은 최근 언론 보도나 대통령 발표, 또 관련 인물들 입장을 바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이번 조치가 잠재적인 부패 위험 그리고 막대한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한 아주 책임감 있는 그런 선제적 행동이었다는 입장에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시각과는 좀 다른데요. 대통령의 결지경이 글쎄요, 정치적 의도가 좀 있어 보이고 또 필리핀과의 외교 관계에도 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다소 성급한 조치가 아니었나,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 입장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려 볼게요.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 세금, 그 혈세를 지키기 위한 당연한 책무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언론 보도를 좀 보면 이 사업이 과거 정부 부처적 기획재정부에서 이미 부정부패 우려가 있다, 이런 이유로 한 차례 거부했던 사업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랬었군요. 네. 그런데 특정 국회의원, 바로 그 권성동 의원의 압력이 작용해서 이게 다시 추진되었다, 이런 의혹이 나온 겁니다. 이게 그냥 작은 사업이 아니고요. 자그마치 7천억 원, 우리 돈으로 그 정도 규모가 될 수도 있는 그런 큰 사업입니다. 물론 반대쪽에서는 아직 사업 초기 단계라서 실제 나간 돈은 없다고 하시지만 그렇다고 문제가 없는 건 아니죠. 이렇게 심각한 부패 위험 신호가 나왔는데 그걸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만약 나중에 이게 정말 큰 문제로 터지면 그때는 또 누가 책임질 겁니까? 대통령이 문제가 될 소지를 미리 파악하고 즉시 중단시킨 것은 오히려 더 큰 손실과 국격 훼손 같은 걸 막기 위한, 저는 정말 꼭 필요한 조치였다고 봅니다.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그 싹을 자른 거죠. SNS 통해서 빠르게 알린 것도 국민에게 투명하게 상황을 알리고 소통하려는 의지다, 이렇게 보고요. 이라든지 또 방식을 이렇게 보면 이건 정치적 반대 세력, 특히 그 권성동 의원을 정면으로 겨냥한 정치적 공세다, 이런 의심을 지우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사업이 그냥 동네 구멍가게 사업이 아니잖아요. 필리핀 대통령 이름까지 붙여서 추진하는 그런 국가적인 사업이고, 또 대외경제협력기금, EDCF라고 하죠. 이게 개발도상국 지원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도 높이고 또 외교관계도 다지는 아주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걸 단순히 돈 문제로만 볼 사안이 아니라는 거죠. 대통령께서는 마치 지금 당장 7천억 원이 줄줄 셀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건 사실관계를 좀 과장한 측면이 있어요. 현재까지 진행된 거는 사업의 경제성이라든지 기술적 타당성, 이런 걸 따져보는 초기 조사 단계, 그러니까 타당성 조사였습니다. 이 단계에서 돈이 실제로 집행되는 건 거의 없어요. 조사 비용 정도겠죠. 차관을 줄지 말지, 준다면 또 얼마를 줄지, 이런 걸 결정하는 건 한참 뒤의 일입니다. 이건 모든 해외 원조 사업의 기본적인 절차예요. 그런데 이 절차가 끝나기도 전에, 무슨 구체적인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부패 의혹 딱지를 딱 붙이면서 중단시킨다? 이건 상당히 이례적인 거죠. 그리고 이 타당성 조사라는 게 기획재정부하고 수출입은행의 전문 인력들이 독립적인 기준에 따라서 심사하는 겁니다. 국회의원 한 명이 입김 좀 분다고 해서 이게 쉽게 뒤집힐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사업 규모가 처음에 제한된 것보다 좀 줄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거는 오히려 위험 요소를 관리하고 사업을 좀 더 현실적으로 만들기 위한 합리적인 조정 과정일 수도 있거든요. 이걸 가지고 마치 비리가 있어서 그런 것처럼 몰아가는 건 문제가 있죠. 더 심각한 건요, 필리핀이라는 그 중요한 외교 파트너 국가의 사업에 대고 부패 우려를 공개적으로 떠드는 것, 이건 외교적으로 정말 엄청난 결례입니다. 국가 신뢰도에 금이 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발언이에요. 물론 외교 관계에 중요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내에서 제기된 이런 심각한 의혹을 그냥 덮고 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여기서 첫 번째 핵심 쟁점, 즉 이 결정이 정말 예방 조치냐 아니면 정치적 공격이냐 하는 문제로 좀 더 들어가 보죠. 말씀하신 대로 타당성 조사 절차가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 보도 내용을 보면 이걸 그냥 흘려들을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과거 정부 부처에서 이미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던 사업이라는 점, 그리고 특정 의원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딱 거론되면서 압력 의혹이 제기됐다는 점, 이런 정황이 나왔는데 절차가 있으니 그냥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하는 건 너무 안일한 태도 아닐까요? 잠재적인 위험, 특히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일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저는 대통령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문제가 있다는 강한 의심이 들면 일단 멈추고 철저히 들여다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SNS를 통한 빠른 발표 역시 이런 의혹을 국민께 숨기지 않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바로 그 선제적 대응이라는 명분이 사실상 정치적 공격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증거, 예를 들어서 뭐 돈이 오갔다거나 아니면 절차를 명백히 위반했다는 그런 확실한 물증이 나온 게 아니잖아요. 언론 보도, 그것도 뭐 익명의 취재원에 기반한 의혹 제기만으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가 간의 약속이 걸린 사업을 중단시킨다? 이건 너무 성급하고 위험한 결정입니다.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었다면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아요. 만약에 조사 결과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었다면 그때 가서 절차에 따라서 사업을 조정하거나 중단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뭐 결과도 보기 전에 대통령이 개입해서 부패라고 딱 낙인을 찍는 것은 정상적인 행정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예요. 이건 누가 봐도 권성동 의원의 겨냥한 정치적인 메시지로 읽힐 수밖에 없어요. 내 말 안 들으면 이렇게 된다 하는 식의 뭐랄까 보여주기식 조치로 비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방식은 국정 운영에 대한 신뢰만 떨어뜨릴 뿐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쟁점인 금액 문제, 7천억 원 혈세 절약이냐 아니면 사실 왜곡이냐, 이걸 좀 더 파고들어야겠네요. 물론 저도 지금 당장 7천억 원이 나간 건 아니라는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규모예요. 잠재적으로 7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세금이 투입될 수 있는 사업 계획 그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그렇다면 그 계획을 미리 중단시키는 것만으로도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엄청난 손실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것 아닐까요? 예를 들어 자동차 브레이크가 고장난 것 같다는 의심이 드는데 아직 사고 안 났으니까 그냥 타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기획재정부가 처음에 이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었다는 사실 자체가 이 사업의 위험성을 어느 정도 보여주는 것 아닌가요? 그때 제대로 걸러지지 못한 사업이 혹시 정치적 압력으로 되살아났을 가능성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바로잡는 것이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 브레이크 고장 의심 비율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해외 원조 사업, 특히 EDCF 같은 이런 대규모 사업은요, 원래부터 매우 신중하게 여러 단계의 검토 과정을 거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라는 것 자체가 일종의 정밀 안전 점검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과정에서 사업의 경제성, 뭐 기술적인 문제점, 재정적인 위험, 심지어 환경이나 사회적인 영향까지 아주 꼼꼼하게 따져봅니다. 그래서 초기 제한 금액보다 규모가 줄어들거나 사업 방식이 변경되거나 심지어 사업 자체가 그냥 취소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이건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위험을 관리하는 정상적인 과정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직 그 점검 과정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무조건 7천억 원짜리 부실 사업이라고 딱 단정하고 혈세를 지켰다고 주장하는 것은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를 왜곡하는 겁니다. 마치 이미 돈이 다 나갈 뻔했는데 대통령이 딱 막아낸 것처럼 국민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요. 이건 정확한 사실 전달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런 식으로 사실을 부풀리는 것이야말로 정치적인 의도가 숨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사게 만들죠. 자, 그럼 외교 문제로 넘어가 보죠. 세 번째 쟁점인데요. 국내 문제 해결이 우선이냐 아니면 국익 훼손이냐는 문제입니다. 물론 필리핀과의 관계 중요하죠. 동남아시아에서 우리의 중요한 파트너인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내에서 제기된 부정부패 의혹을 눈감아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국민의 세금을 보호하고 또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외교적인 고려보다 더 우선되어야 하는 가치 아닐까요? 만약에 부패 의혹이 있는 사업을 그대로 진행한다면 단기적으로는 뭐 외교적 마찰을 피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한국은 부패에 연루된 사업도 그냥 눈 감아주는 나라구나 하는 그런 나쁜 인식을 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번 기회에 문제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국가 신뢰도를 높이고 더 건강한 외교 관계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투명하고 깨끗한 나라라는 이미지가 결국 국익에 더 부합하는 것 아닐까요? 이에요. 아세안의 핵심 회원국이고 지정학적으로도 중요하고 또 경제협력 파트너로서도 잠재력이 아주 큰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의 대통령 이름까지 걸린 국가적인 사업에 대해서 우리 대통령이 직접 공개적으로 부패를 운운하는 것은 상대국에 대한 정말 심각한 모욕이 될 수 있어요.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외교관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한번 잃어버린 신뢰는 회복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당장 필리핀과의 관계가 껄끄러워지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개발도상국들에게도 한국은 약속을 쉽게 뒤집고 정치적인 이유로 파트너를 공경에 빠뜨릴 수 있는 나라구나 하는 그런 부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어요. EDCF 같은 공적개발 원조는요, 단순한 시혜가 아닙니다. 우리의 경제적, 외교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국익을 확보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전략적 투자예요. 이런 소중한 외교 자산을 국내 정치적 공방의 희생양으로 삼는 것은 그야말로 소탐대실, 국익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쟁점입니다. 영향력 행사 문제인데요. 과연 권성동 의원의 부당한 압력이 실제로 있었던 것이냐, 아니면 이게 정상적인 정책 조율 과정이었느냐, 뭐 이런 논란이죠. 언론 보도를 보면 그냥 뜬소문 수준이 아니라 꽤 구체적인 정황들이 제시되고 있어요. 과거 기재부가 반대했던 사업이 어떻게 다시 추진될 수 있었는지, 그 과정에서 권 의원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여기에 대한 의문이죠. 물론 수출입은행이나 기재부의 심사 절차가 독립적으로 운영된다고는 하지만
글쎄요, 현실 정치에서 고위 정치인의 영향력이 전혀 작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단언할 수 있을까요? 만약 부당한 압력으로 인해서 부실 사업이 되살아났을 가능성이 있다면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시스템의 허점을 파고든 권력형 비리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런 의혹이 제기된 이상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문제가 있다면 바로잡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의혹만으로 모든 것을 단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정치인이 지역구 사업이나 관심 분야에 대해서 정부 부처와 협의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것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정책 활동의 범위 내인지 아니면 부당한 압력인지 구분하는 것은 정말 매우 신중해야 하죠. 그런데 지금 나온 것은 구체적인 물증보다는 정황과 의혹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사업 중단하는 것은 사실상 유죄 추정의 원칙에 가깝다고 봐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EDCF 사업 승인 절차는 여러 단계의 검증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수출입 분양 내부 심사, 기재부 심의, 경우에 따라서는 국회 보고 등등 절차가 꽤 복잡해요. 단순히 국회의원 한 명의 압력으로 이 모든 과정을 무력화시키고 수천억 원짜리 부실 사업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실제로 가능했다면 그건 특정 의원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행정 시스템 전체의 심각한 문제겠죠. 그렇다면 더더욱 철저한 조사를 통해 시스템을 개선해야지 의혹만으로 특정 사업을 중단하고 외교 문제까지 일으키는 것은 좀 과도한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다면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걸러내거나 아니면 다른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해결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네, 오늘 저희는 필리핀 차관 사업 중단이라는 하나의 사건을 둘러싸고 이것이 과연 부패를 막기 위한 정당한 조치였는지 아니면 정치적 목적을 가진 공격이었는지에 대해 좀 깊이 있는 논의를 나눠봤습니다. 저는 여전히 대통령의 결정이 잠재적인 부패 위험과 또 막대한 세금 낭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하고 책임감 있는 조치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문제의 소지가 명백해 보일 때는 일단 멈추고 확인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저는 반대로 이 결정이 충분한 근거라든지 절차적 정당성 없이 내려진 정치적 의도가 강하게 의심되는 성급한 조치였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실천억 원이라는 금액을 부각시켜서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또 필리핀이라는 중요한 파트너와의 외교관계마저 위태롭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위험한 결정이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외교적 신뢰와 절차적 투명성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논의를 통해 드러났듯이 이 사안은 단순히 한 해외 원조 사업의 중단 여부를 넘어서는 아주 복잡한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정치적 공방의 양상, 또 행정 절차의 투명성과 독립성 확보 문제, 그리고 국가 간 외교 관계라는 아주 민감한 부분까지 얽혀 있죠. 특히 권성동 의원의 실제 영향력 행사 여부나 해당 사업의 구체적인 부실 및 부패 위험성이 어느 정도였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주장만으로는 이 사건의 본질을 완전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보호해야 할 책임과 또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원칙, 그리고 국가 간의 신뢰를 유지해야 하는 그런 외교적 현실 사이에서 최적의 균형점을 찾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와 제시된 여러 관점들이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이 사안을 좀 더 다각적으로 바라보고 스스로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논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필리핀 차관 사업 중단 논란에 대한 고민과 질문은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정보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만의 생각을 정리해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